수술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수술이라는 게 결과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새로운 종이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흑인, 백인, 예를 들어 황인종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진료를 볼 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료를 보겠느냐, 사람한테 진료를 보겠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고, 수술 받는 것도 AI 거냐, 사람한테 받을 거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학에서도 이걸 빨리 도입을 할 것 같고, 마치 대학에서 원격 의료가 실현이 되면 원격 의료 전담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들이 있겠죠. 유명한 대학병원에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팀이 생기는 것처럼 AI가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간단한 진료를 볼 거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진료, 예를 들어 단순 맹장 아니면 암 환자가 절대 단순하진 않지만 항암 치료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단하거나 이런 능력은 AI가 뛰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특히 우리나라는 현실을 조금 살짝 비꼰 용어일지도 모르겠지만 흔히 쓰는 용어가 심평의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평의학적인 기준에 맞춰서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건 저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더 잘할 거다. 수술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수술이라는 게 결과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령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진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대학병원이든 근처 어디든 AI는 상대적으로 진료를 보는데 비용이 저렴하겠죠. 근데 사람한테 진료를 보는 거는 당연히 대기도 더 지금처럼 길 것이고, 오히려 AI가 그런 복잡하지 않은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을 빠르게 많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3분 진료잖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3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 보고 6개월에서 1년 있다 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문제, 가족과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항암 치료를 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심장이 멎는다 하더라도 DM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이런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고 그 시간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본질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학과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고 환자를 대하면 저는 앞으로는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혹은 앞으로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더 신경 써서 봐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